메이저리그 전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창현입니다. 월드시리즈 3연패를 노리는 다저스가 우승 공신 중에 한 명인 테오스카 헤르난데스 트레이드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루머의 배경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애슬레틱의 켄 로젠탈 기자는 오늘 소식통을 인용해서 테오스카의 이름이 트레이드 대화에서 오르내리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다저스 구단 내부에서는 실제로 딜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만 이 시나리오가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테오스카는 지난 두 시즌 동안 특히 포스트 시즌에서 타율 2할 오픈 4리, 8홈런에 25타점, OPS 0.780으로 중요한 순간마다 해결사 역할을 해줬습니다. 올 시즌에도 테오스카는 신시내티와의 와일드카드 시리즈 1차전 멀티홈런으로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고요. 필라델피아와의 디비전 시리즈 1차전에서도 결정적인 역전 3런 홈런을 또 때려냈습니다. 테오스카는 특히 클러치 상황에서 강한 면모로 팬들의 또 사랑을 받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문제는 수비력입니다. 올 시즌 다저스의 정규 시즌 외야 OAA, 그러니까 평균 대비 아웃 기여를 살펴보면 마이너스 4점으로 전체 18위에 그쳤고요. 여기에는 테오스카의 지분이 매우 컸습니다. 실제로 지표를 살펴보면 테오스카의 수비는 더욱 처참한 수준인데요. 테오스카는 지난 시즌 우익수 36명 가운데 OAA 마이너스 9점으로 33위에 그쳤습니다. 사실상 리그 최하위권 수비력이라는 뜻이죠.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포스트 시즌에서도 수비가 문제가 된 장면 여럿 있었죠. 와일드카드 시리즈 1차전에서 뜬 공을 놓치면서 실점에 빌미를 주기도 했었고, 디비전 시리즈 1차전에서도 우중간 타구에 천천히 달려가다가 타자주자를 2루까지 보내는 등 말썽이었습니다. 이후 경기 후반에는 중견수를 보던 파이스가 테오스카 대신에 우익수로 들어가고 대수비로 중견수 저스틴 딘이 투입되는 장면이 또 잦아졌었는데요. 그만큼 수비에서는 벤치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네, 다저스는 내년 3연패를 위해서 수비력 강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고요. 그 이 과정에서 공격력은 좋지만 수비력이 불안한 테오스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다저스가 테오스카를 트레이드로 보낸다면 연쇄적인 포지션 이동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될 텐데요. 매체는 파이스가 우익수로 이동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파이스는 중견수보다는 우익수 자리에서 엘리트급 수비수가 될 잠재력을 갖췄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그리고 파이스 대신 새로운 중견수를 영입하는 방향도 모색할 수 있다라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물론 중견수 에드먼 옵션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에드먼 선수는 지난달 오른쪽 발목 수술을 받아서 풀타임 중견수를 맡기는 거 부담이 클 수가 있겠죠. 에드먼을 만약에 2루로 기용하지 않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아직 검증이 덜 된 김혜성과 알렉스 프리랜드에게 더 많은 역할을 줘야 된다는 것도 매체는 변수로 봤습니다. 다저스가 테오스카 트레이드 고민을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팀의 고령화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다저스는 최근 미겔 로하스와 재계약을 체결했고요. 올 시즌 다저스의 야수진 평균 연령은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 수비력 저하 역시도 야수진의 노쇠화와 무관하지 않은데요. 다저스 프런트는 경험상 새로운 얼굴이 팀의 신선함과 이 자극을 불어넣는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로스터 물갈이 차원에서 테오스카 트레이드를 검토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매체는 트레이드의 부작용도 우려를 했습니다. 시장에 쓸만한 우타 외야수가 부족하고 테오스카의 몸값이 다저스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였는데요. 테오스카는 올 시즌을 앞두고 FA 자격을 얻어서 3년에 6,600만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2년에 3,300만 달러가 남은 거죠. 그리고 이 중에서 1,600만 달러는 디퍼로 2031년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연봉 부담은 또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긴 해요. 네, 더군다나 다저스는 이미 외야 한 자리 보강이 필요한 상황에서 테오스카를 내보내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바라봤는데요. 또한 테오스카를 내보내는 것이 카일 터커 영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돌아가는 분위기로 봤을 때 다저스가 터커를 영입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이 다저스의 목표는 공격력을 너무 깎아먹지 않는 선에서 수비 약점을 지우는 균형 찾기에 있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 테오스카 트레이드 과연 또 현실성이 있는 얘기일지, 사실 지난 겨울만 하더라도 테오스카 반드시 잡아야 된다, 우승 공신 대우해줘야 된다라는 평가였는데 워낙에 올 시즌 공격력도 좀 하락세가 있었고 수비 측면에서도 아쉬운 부분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네,
일단 OA가 마이너스 9점이란 점은 우승권 팀인 다저스 입장에서는 분명히 골치 아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저스에 더군다나 지명타자 오타니가 있는 한 테오스카를 계속해서 외야수로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파에스를 우익수로 고정하고 수비가 되는 중견수를 영입하는 그림이 이 수비적으로는 이상적인 그림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테오스카가 그동안 보여줬었던 클러치 능력, 그리고 우타자로서 좌투수에게 굉장히 강했다는 점, 그리고 라커룸에서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 섣불리 테오스카를 트레이드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기는 해요. 이 공격력과 수비력의 득실을 따졌을 때 잃은 것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테오스카를 트레이드하지 않더라도 이 중견수 혹은 코너 외야수를 영입해서 이 테오스카를 좌익수로 돌리는 거는 이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랬을 때 계속해서 현지 비트라이터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벨린저와의 재결합. 그리고 외야 트레이드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자꾸 웃어요. 벨 어게인. 네. 윈터 미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다저스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다저스와 벨린저의 그 마지막이 너무 좋지 못했기 때문에 현우 의원님께서도 계속 이렇게 웃음을 참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다저스 내부 소스를 인용한 그런 소식들을 봤을 때 진지하게 다저스가 벨린저 영입에 관심이 있는 건 또 분명해 보이는 그런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거의 더해서 이 벨린저 같은 경우에도 다저스의 복귀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다라는 소식이 오늘 디애슬레틱 발 기사에서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생각보다는 확률이 높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벨린저가 다저스라는 팀에 워낙에 익숙하기도 하지만 몸값 측면에서도 터커에 비해서는 확실히 저렴한 카드인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테오스카 트레이드 관련 루머와 함께 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테오스카를 트레이드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또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이현우의 MLBTV는 비시즌에도 매일 있는 스토브리그 소식을 영상과 라이브를 통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하시면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메이저리그 이야기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